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8시 40분. 이렇게 되니까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8시 42분. 8시 20분에 이광호 본부장이 검색을 챗GPT 검색을 했으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등 국무위원들보다 더 먼저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한국일보는 이제 이 시간을 가지고 기사를 썼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회 해산을 검색했다는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지금 헌재에서 논의되는 것 중에 5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비상계엄이 절차적 요건에 맞느냐는 비상계엄, 그 유연적이다, 유연적 입법적 비상계엄 이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포고령 유료에 담긴 정치, 그러니까 국회 해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포고령 유료에 담겨 있는데 이걸 이광호 본부장이 검색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애초부터 국회 해산 목적이 있었던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 기재부 장관이 받았던 그 당시 쪽지에도 비상 입법기구 예산 확보 이런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회를 해산하는 지금 우리 헌법상으로는 국회 해산이 불가능합니다. 굉장히 위법적인 조치들인데 이 위법적인 조치들, 위헌적인 조치들에 대해서 이미 그 당시 이광호 본부장 알고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사전에 그런 계획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헌재에서 지금 사실상 뭐 언론에서는 평의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지금 헌재에서 평의하는 거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고 박성재 어제 법무부 장관 첫 변론이자 변론이 종결을 했는데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평의일 수도 있고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밖에서는 그 평의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한 평의가 계속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결론은 내려졌을 거다. 그리고 결론이 내려졌고 사실상 어떤 절차적으로 어떤 흥결이라든가 이런 걸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보완할 거 보완하고 그래서 지금 선고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평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밖으로 지금 새 나오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보도도 해드렸지만 헌법재판연구관으로 17년 정도 일을 했던 노희범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이라든가 이런 여러 그런 탄핵 사건을 포함해서 17년을 근무를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평이라든가 재판관들이 어떤 평의에서 내려지는 결론 그리고 이후에 어떤 헌법재판소 결정에 이르는 과정까지 그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알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노희범 변호사 얘기로는 이미 그 평결까지 내려지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평의에서 나오는 결론을 평결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지금 결정문을 다듬고 결정문에 이 이제 좀 재판관들의 어떤 의견을 조금씩 보완하는 그런 절차가 아닐까, 절차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봐가지고는 사실 선고할 때만 남았다. 물론 지금 남아 있는 게 박성재 어제 변론이 끝났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이 남아 있고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건도 남아 있기 때문에 어, 이걸 처리하고 할 경우에는 좀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석열의 어떤 탄핵 심판을 같은 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광호 경호본부장이 2시간 전에 먼저 이렇게 계엄 검색을 한 걸로 볼 때 국무위원들부터 먼저 알았다. 이런 내용을 갖고 이제 한국일보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두 사람에 대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호 경호본부장 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만약에 21일쯤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잡힌다면 아마도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맞물려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또 오후 소식 접해보고 또 내일 진행되는 소식들은 내일 아침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